수술 하루 전날이었어요. 잠이 오질 않아서 불 꺼진 거실에서 혼자 물 한 모금씩 넘기고 있었죠. 그때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고객님, 보험 수익자 변경이 정상 접수되어 확인 전화드립니다. 저는 당연히 우리 아들 이름이 나오겠지 했어요. 그런데 상담원이 또박또박 말했습니다. 수익자 며느리 이지연님 맞으실까요? 순간 가슴이 쿵 내려앉았어요. 수술은 내일인데. 내가 죽는 걸 전제로 누가 이미 돈부터 챙기고 있다는 뜻이잖아요. 여러분, 만약 여러분이라면 그 자리에서 누구부터 의심하시겠어요? 잠깐 이야기 시작하기 전에 이런 현실 같은 사연들 계속 보고 싶으시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만 눌러주세요. 진짜 오늘 이야기는 가족이란 단어를 다시 생각하게 만들 겁니다. 나는 68살 박정희. 남편 없이 아들 하나 키우며 살아온 사람이다. 수술이 내일이었다. 심장 쪽 시술이라 의사가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라는 말만 100번 했다. 그런데 스트레스가 내 집 안에서 터졌다. 휴대폰 너머 상담한 목소리가 너무 침착해서 더 무서웠다. 박정희 고객님 맞으시죠? 최근 수익자 변경 신청이 들어와서 본인 확인차 연락드렸습니다. 수익자요? 무슨 수익자요? 사망보험금 수익자 변경이요. 기존 박민수님에서 이지연님으로 변경 신청이 접수됐습니다. 나는 순간 숨이 막혀서 말을 잃었다. 지연이가 내 며느리 맞아요. 내 주민번호 뒷자리까지 일치합니다. 혹시 변경하신 기억 없으실까요? 없어요. 나는 그런 거 해본 적도 없어요. 상담원도 약간 당황했다. 그럼 고객님, 혹시 가족분이 대신 신청하셨을 수도 있습니다. 전화로도 변경이 가능하거든요. 다만 본인 동의 확인 녹취가 남아 있습니다. 녹취요? 네. 고객님이 맞다는 확인 절차가 있습니다. 나는 손이 덜덜 떨렸다. 전화가 끊기고 나서도 화면을 한참 쳐다봤다. 수익자가 며느리로 바뀌었다. 수술 하루 전. 이건 우연이 아니었다. 아들 민수는 내 집에 같이 산다. 결혼하고도 분가를 못했다. 돈 모이면 나갈게요. 그 말이 몇 년째였다. 나는 방문 앞에서 한참을 망설였다. 그 애도 지금 자고 있을까? 내가 이 문을 열면 다시는 예전으로 못 돌아갈까? 문을 두드렸다. 민수야. 기척이 없다. 민수야, 일어나봐. 조용히 문을 열었다. 아들은 자고 있었다. 그런데 침대 옆 바닥에 서류 봉투가 하나 떨어져 있었다. 병원 봉투였다. 며느리 이름이 크게 적혀 있었다. 이지연. 나는 그 글자만 봐도 머리가 하얘졌다. 손이 먼저 움직였다. 봉투를 들어 열어봤다. 입원동에서 보호자 서명란. 그리고 보험 관련 안내문 같은 게 같이 있었다. 이게 왜 여기에? 서류 구석에 볼펜으로 적힌 메모가 있었다. 수익자 변경하면 대출 정리 가능. 수술 전에 처리. 나는 그 순간 무릎이 푹 꺾여서 침대 옆에 주저앉았다. 대출? 정리? 수술 전에? 내가 내일 수술실로 들어가는 걸. 이 집에서는 돈 계산으로 보고 있었다. 아침이 되자 며느리 지연이가 평소처럼 부엌을 정리하며 말했다. 어머니, 미역국 끓여드릴까? 수술 전날이니까. 그 목소리가 너무 다정해서 더 소름이 돋았다. 나는 아무렇지 않은 척 물컵을 내려놓았다. 지연아. 어제 보험사에서 전화 왔다. 지연이의 손이 아주 잠깐 멈췄다. 아주 잠깐. 하지만 나는 봤다. 보험사요? 응. 수익자가 너로 바뀌었다고. 지연이는 눈을 크게 떴다. 그리고 웃으려 했다. 어머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제가 왜요? 나도 왜인지 모르겠다. 그때 아들 민수가 주방으로 들어왔다. 엄마, 아침부터 무슨 얘기야? 나는 아들 얼굴을 똑바로 봤다. 너 알고 있지? 민수는 눈을 피했다. 뭘 알아? 나는 말했다. 수익자. 내 보험 수익자. 민수는 입술을 깨물었다. 지연이는 물컵을 잡고 손을 꼭 쥐었다. 민수가 억지로 웃으며 말했다. 엄마, 그거 왜지? 요즘 보이스피싱 많잖아. 보험사라고 전화해서. 나는 조용히 휴대폰을 들었다. 그럼 내가 보험사 번호로 다시 걸어볼까? 민수의 얼굴이 굳었다. 아니 엄마, 오늘 컨디션 관리해야 되는데 괜히 흥분하지 말고. 그 말이 너무 익숙한 회피였다. 엄마, 생각하지 마. 엄마, 가만히 있어. 엄마, 내가 알아서 할게. 그렇게 해서 나는 평생 가만히 살아왔다. 그 결과가 오늘이었다. 나는 혼자 나왔다. 아들한테 말하면 따라올 것 같아서 일부러 병원 가서 검사 받는다고 둘러댔다. 보험사 직원은 조심스러운 표정이었다. 고객님, 접수는 확실히 되어 있습니다. 수익자 변경 신청서도 제출되어 있고요. 내가 한 적이 없어요. 직원이 서류를 꺼내 보여줬다. 내 이름이 적혀 있었다. 내 서명도 있었다. 그런데 이거 내 글씨가 아닌데요. 직원이 고개를 끄덕였다.
가끔 가족분들이 어머님이 하셨다고 대신 오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원칙상 본인 확인이 필요하고요. 당시에는 전화로 확인이 되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전화 녹취 있죠? 직원이 망설이다가 말했다. 본인 요청이시면 일부 확인 가능합니다. 나는 숨을 크게 들이마셨다. 틀어주세요. 작은 스피커에서 목소리가 나왔다. 네, 박정희 고객님 맞으십니까? 그리고 그 다음 내 목소리가 아니라 남자 목소리가 대답했다. 네, 맞습니다. 그 목소리. 내 아들 목소리였다. 나는 심장이 얼어붙었다. 직원이 놀라서 재빨리 스피커를 줄였다. 고객님 괜찮으세요? 나는 입술을 떨며 말했다. 다시 한 번만. 직원이 다시 재생했다. 수익자를 박민수님에서 이지연님으로 변경하시겠습니까? 아들의 목소리가 말했다. 네. 어머니가 잘 못 들으셔서 제가 대신 진행합니다. 상담원이 말했다. 본인 확인을 위해 고객님 생년월일 말씀해 주세요. 아들이 또박또박 말했다. 내 생년월일. 나는 그 자리에 앉아 있었지만 바닥이 꺼지는 느낌이었다. 그럼 마지막 확인입니다. 고객님 수익자 변경 동의하십니까? 아들이 말했다. 동의합니다. 녹취가 끝났다. 나는 한참 말을 못했다. 내가 낳고 키운 아들이 내 이름으로 내 생년월일로 내 죽음값을 며느리에게 넘겼다. 직원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고객님 혹시 경찰 신고나 지급정지 요청을? 나는 고개를 들었다. 오늘 수술이 있어요. 직원이 놀랐다. 수술 전날에 이런 걸. 나는 웃음도 아닌 게 나왔다. 그래서 더 빨랐겠죠. 버스 창밖이 흐렸다. 사람들은 평범하게 지나갔다. 하지만 내 세상은 완전히 달라졌다. 왜 하필 며느리 이름이지? 아들이 직접 받으면 내 눈에 띄니. 대출? 대출이 그렇게 큰 거야. 내가 사라져야만 정리되는 빚이라면. 그 애는 이미 내 생명을 담보로 잡은 거다. 나는 결심했다. 오늘 밤 내 집에서 진짜 얼굴을 확인하자. 그리고 내 방식대로 끝내자. 사람은요 배신당하면 화가 나는 게 아니라 처음엔 내가 바보였다는 사실이 제일 아파요. 수술 전날 보험 수익자가 며느리로 바뀐 걸 확인했을 때 제가 제일 먼저 떠올린 건 그거였어요. 아, 내가 또 속았구나. 그런데 더 무서운 건 그들이 돈을 위해 나를 속인 게 아니라 내가 수술실에 들어가는 시간까지 계산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나는 아무 일 없는 척 저녁상을 차렸다. 민수와 지연은 서로 눈치를 보며 밥을 먹었다. 나는 일부러 말투를 부드럽게 했다. 민수야. 응. 보험사에 전화해봤다. 민수 젓가락이 멈췄다. 뭐뭐래? 오해가 아니더라. 지연이 물을 마시다 캑하고 기침했다. 어머니 정말 저 아니에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너 아니겠지. 민수가 억지로 웃었다. 엄마 그럼 누구야? 설마 내가? 나는 밥그릇을 내려놓고 조용히 말했다. 녹취가 있더라. 민수의 얼굴이 하얘졌다. 무슨 녹취? 나는 눈을 똑바로 맞췄다. 내 목소리더라. 그 순간 집안 공기가 딱 멈췄다. 지연이는 입을 틀어막고 눈물을 흘리는 척했다. 민수는 한참을 말이 없었다. 그러다 갑자기 소리쳤다. 엄마. 엄마가 이해를 못해줘서 그런 거야. 뭐라고? 엄마 나 빚이 있어. 나는 숨을 삼켰다. 빚? 사업하다 망했어. 카드 돌려막기 하다가 사채까지. 지연이가 울먹이며 말했다. 어머니 민수 오빠가 밤마다 잠을 못 잘 줘도 말리고 싶었는데. 나는 지연이를 봤다. 그럼 왜 내 이름으로 바꿨는데? 민수는 눈을 피하며 말했다. 내 이름으로 받으면 압류 들어와. 다 뺏겨. 나는 느리게 물었다. 그래서 며느리 이름으로 빼돌린 거냐? 민수는 갑자기 내 손을 잡았다. 엄마는 어차피 우리 가족이잖아. 나 살려줘. 그 말이 내 심장을 2번 죽였다. 어차피라는 단어 속에 내 생명이 이미 끝난 것처럼 들어있었으니까. 나는 방으로 들어와 문을 잠갔다. 손이 떨려서 약을 꺼내 먹었다. 그런데 그때 문 밖에서 낮은 목소리가 들렸다. 민수와 지연이 거실에서 싸우고 있었다. 지연 오빠 어머니 눈치챘잖아. 이제 어떡해? 민수 조용히 해. 내일 수술만 끝나면. 지연 수술이요? 오빠 지금 그 말이 나와? 민수 나도 미치겠어. 사채 놈들이 내일 돈 안 주면 집까지 들어온대. 나는 그 말에 온몸이 얼어붙었다. 내일 돈이 필요해. 그래서 수술 하루 전. 나는 침대에 앉아 휴대폰을 켰다. 보험사 직원이 알려준 지급정지 요청 번호. 그리고 법률구조공단 상담 번호. 나는 혼자서라도 움직여야 했다. 내가 살고 싶어서가 아니라 내가 죽어도 내 삶을 도둑맞고 싶지 않아서. 민수는 내가 데려다 줄게라며 차를 끌고 나왔다. 지연은 따라붙었다.
차 안 공기가 이상하게 조용했다. 그들이 나를 환자가 아니라 절차로 보는 것 같았다. 병원 도착. 입원 수속. 그리고 간호사가 서류를 내밀었다. 보호자 서명 부탁드립니다. 지연이 서류를 낚아채듯 가져갔다. 그 손놀림이 너무 익숙했다. 나는 조용히 말했다. 간호사님, 그거 제가 직접 쓰겠습니다. 지연의 눈이 흔들렸다. 어머니 손 떨리시잖아요. 제가. 나는 딱 잘랐다. 내가 쓴다. 나는 서명하면서 일부러 아주 특이하게 내 글씨 습관을 더 확실히 남겼다. 그리고 서류 사진을 찍었다. 지연이 내 휴대폰을 보며 말했다. 어머니, 병원에서 사진 찍으면. 나는 웃었다. 나 이제 내 걸 내가 지킬 거다. 민수 휴대폰에 전화가 왔다. 그는 급히 밖으로 나갔다. 문틈으로 들렸다. 오늘까지 맞춰야 된다고요? 알았어요, 알았다고. 나는 침대에 누운 채로 천장을 봤다. 내가 지금 누워있는 이 병실이 그들에게는 돈이 열리는 방일지도 모른다. 그때 낯선 번호로 내 휴대폰이 울렸다. 박정희 씨 맞습니까? 남자 목소리. 네, 누구세요? 민수 씨, 채권자입니다. 오늘까지 정리 안 되면 가족들 불편해집니다. 나는 숨을 삼켰다. 무슨 정리야? 남자는 낮게 웃었다. 보험금이든 뭐든 나올 거 있잖아요. 나는 그 말에서 확신했다. 민수는 이미 내 보험 이야기를 밖에 흘렸다. 내 생명값을 빚으로 계산했다. 나는 휴대폰을 꼭 쥐었다. 녹취 캡처 서류 다 있다. 그리고 마지막 카드가 필요했다. 그들이 결정적 실수를 하게 만드는 함정. 나는 병실에서 민수를 불렀다. 민수야. 응, 엄마. 나는 아주 약한 척 말했다. 나 무섭다. 혹시라도 잘못되면 너희 힘들까봐. 민수 눈빛이 흔들렸다. 그는 내 손을 꽉 잡았다. 엄마, 그런 말하지 마. 나는 숨을 고르고 말했다. 그러니까 보험 수익자 다시 내 이름으로 돌려줄게. 민수 얼굴이 환해졌다. 너무 환해져서 소름이었다. 엄마 진짜? 응. 대신 서류는 내가 알아서 해. 민수는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어. 내가 깔끔하게 할게. 나는 속으로 말했다. 그래. 내가 직접 또 움직여봐라. 이번에는 너희가 남기는 흔적을 내가 잡는다.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건요, 낯선 사람이 사기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밥 해먹이고, 내가 재워주고, 내가 끝까지 믿어준 사람이. 내가 죽을 시간까지 계산하고 있었다는 걸 알게 되는 것. 그날 수술실 문 앞에서 저는 결심했습니다. 살아서 나가자. 그리고 내 인생을 내 손으로 정리하자. 민수는 누군가와 통하며 초조하게 왔다 갔다 했다. 지연은 나를 보지도 못하고 계속 서류를 만지작거렸다. 나는 간호사를 불렀다. 간호사님. 부탁 하나만요. 네, 어르신. 나는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저 가족 말고 제 핸드폰으로 연락해야 할 사람이 있어요. 변호사요. 간호사는 놀랐지만 내 눈빛을 보고 고개를 끄덕였다. 번호 주시면 제가 전달해 드릴게요. 나는 미리 적어둔 번호를 건넸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말했다. 혹시 제가 수술 끝나기 전에 무슨 일이 생기면 제 가방 안에 USB 있어요. 그거 꼭 전달해 주세요. 간호사 눈이 커졌다. 어르신 무슨. 나는 웃었다. 살고 싶어서가 아니라 내가 속은 사람으로만 남기 싫어서요. 눈을 떴다. 가슴이 아프고 목이 마르고 세상이 멀게 들렸다. 그런데 가까운 곳에서 또렷하게 들리는 목소리가 있었다. 민수, 당장 처리해. 엄마가 말 바꾸기 전에. 지연 오빠, 어머니 지금 깨어 있을 수도 있어. 민수 깨어 있든 말든. 오늘 돈 못 주면 끝이야. 그 순간 나는 회복실이 아니라 증거실에 누워있는 기분이었다. 그리고 다행히 회복실 커튼 뒤쪽에 간호사가 있었다. 나는 손가락으로 휴대폰 녹음 버튼을 가리켰다. 간호사는 아주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지연 오빠, 애는 어떻게? 당신 빚 때문에 어머니 보험금을. 민수, 나도 알아. 근데 방법이 없어. 압류 들어오면 우리 끝이야. 지연, 그래서 어머니를. 민수, 말 조심해. 그냥 서류만 처리하면 되는 거야. 그 말에서 모든 게 끝났다. 서류만 처리하면 되는 거야. 그들에게 나는 사람이 아니라 서류였다. 나는 힘겹게 입을 열었다. 민수야. 둘이 동시에 얼어붙었다. 너 엄마 깼어? 나는 천천히 말했다. 너 내가 서류냐? 민수는 당황해 웃었다. 엄마, 그게 아니고. 나는 말했다. 너네 목소리로 녹취 남겼지. 민수 얼굴이 하얘졌다. 지연은 입술을 떨며 말했다. 어머니 죄송해요. 저는. 나는 지연을 봤다. 너도 알았지? 지연은 울면서 고개를 끄덕였다. 오빠 빚이 너무 커서 저도 무서웠어요. 어머니께 말하면 우릴 버릴까봐. 나는 조용히 말했다.
그래서 내가 죽는 걸 전제로 먼저 챙겼구나. 민수는 갑자기 무릎을 꿇었다. 엄마, 나 살려줘. 나 정말 한 번만. 나는 민수를 바라봤다. 너는 이미 나를 죽였어. 그때 병실 문이 열렸다. 보험사 직원과 경찰, 그리고 변호사가 들어왔다. 민수는 벌떡 일어났다. 뭐야, 왜 경찰이? 변호사가 단호하게 말했다. 박정희 어르신이 요청하셨습니다. 수익자 변경 과정의 대리 신청, 사문서 위조 사기 혐의로 신고가 들어갔고요. 보험사 직원이 덧붙였다. 고객님 요청으로 지급 정지 및 수익자 변경 신청은 취소되었습니다. 그리고 어르신께서 새로운 보호장치 지정대리 인장금 설정을 해두셨습니다. 민수는 멍해졌다. 엄마, 그럼 돈이? 나는 힘겹게 웃었다. 돈? 나는 천천히 말했다. 내가 수익자다. 민수, 무슨 소리야? 보험금 수익자가 본인이 될 수? 변호사가 말했다. 어르신은 기존 보험 외에 생활비 목적의 신탁 및 연금 수령 구조로 재정리하셨고 사망보험금은 법적 분쟁 시 지급 유예되도록 조치했습니다. 민수는 그 자리에서 주저앉았다. 엄마, 나 진짜. 나는 마지막으로 말했다. 내가 너를 살리려고 평생 내 인생을 깎았는데 너는 내 죽은 값으로 내 빚을 갚으려 했구나. 며칠 뒤 나는 퇴원했다. 집으로 돌아가지 않았다. 그 집은 더 이상 내 집이 아니었다. 거긴 내 마지막 숨을 계산하던 사람들이 있었으니까. 나는 작은 원룸을 옮겼다. 그리고 동사무소에서 재정 상담을 받고 보험통장 명의를 하나씩 내 손으로 점검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나는 민수에게 말했다. 죄는 죄다. 하지만 내가 진짜 사람으로 돌아오고 싶다면 빚을 정리하고 치료를 받고 다시 시작해라. 나는 내 돈줄이 아니라 내 엄마다. 민수는 울었다. 지연은 고개를 숙였다. 하지만 나는 더 이상 흔들리지 않았다. 나는 나를 지켰고 나를 끝내 서류로 만들려던 세상을 이겼다. 시니어 여러분, 보험은 죽음 준비가 아니라 산보입니다. 서류는 남이 대신하면 그 순간부터 내 인생이 남의 손에 넘어갑니다. 오늘 딱 한 가지만이라도 확인하세요. 내 이름으로 된 것들 정말 내 것이 맞는지.